네, 재생을 한번 해보면요. 그 움직임이 멈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은 없는데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인디케이터라고 했었죠? 인디케이터. 이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미리 보기 화면이 보여지는데 재생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타임라인이 하나 또 있고 이 개체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타임라인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전체 시퀀스에 대한 타임라인이고요. 얘는 이 클립에 대한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티가 안 나는데 하나를 그렇게 복제를 해보시면 클립에 대한 타임라인이지 트랙에 대한 타임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펙트 컨트롤에 있는 애는 클립에 대한 타임라인. 예, 그거를 놓고 가시면 돼요. 한번 길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좌우의 길이 첫 번째에서 끝 번째 지점 있죠? 이 첫 번째 지점은요, 이 클립의 첫 번째 지점인 거고요. 이쪽 이펙트 컨트롤의 끝부분 지점은요, 이 클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명확하죠? 지금 타임라인이 굉장히 좀 긴 상태인데, 여기 이쪽에 있는 타임라인은 이 클립에 대한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갖다 뒀을 때, 바로 이 중간에 위치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클립의 맨 끝부분에 가져다 대시면 이 클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클립에 대한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클립 마지막 부분 이상은 못 가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타임라인은 클립에 대한 타임라인이긴 하지만 전체 타임라인이랑 동일하게 위치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클립을 선택을 하고 타임라인을 이쪽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클립의 중간에 인디케이터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클립을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클립의 중간에 위치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클립의 첫 번째 부분에다가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대시면요. 네, 마찬가지로 이 클립의 앞부분에 온 거를 알 수가 있지만 근데 이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제가 타임라인을 반대로 좀 더 이 클립보다 앞부분으로는 당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영역이 이 클립의 첫 번째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까지니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나타내고 각 클립에 대한 타임라인이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클립에 대한 타임라인은 클립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쉐입이랑 어피어런스,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트랜스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트랜스폼은 말 그대로 변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변형 값에다가 우리가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움직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포지션 값이 있는데 포지션에 대한 키프레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만들어 보면 키프레임 처음에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 스타바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현재 이, 이 위치에 대한 키프레임이 생성이 들어간 거고요. 또 키프레임의 특징이 한 개만 있어서는 아무 움직임 변경이 없어요. 두 개 이상의 키프레임이 다른 수치로 갖고 있을 때만 이렇게 모션이라든지 움직임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키프레임이 하나만 있을 때 아무 움직임이 없죠? 키프레임 모양은 지금 반짜린 모양인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운데로 가져다 보시면 마른 목골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마른 목골. 네. 제가 변경을 해보도록 할 텐데 처음에 키프레임 만드실 때는 스타같이 아이콘 클릭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키프레임 만드실 때는 인디케이터의 위치를 다르게 한 후에 수치의 변경값만 입력을 해도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형성이 돼요. 제가 네, 1초 구간에다가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X, Y축이거든요. X축의 위치를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냥 수치로 변경할게요. 오른쪽으로 이동시켰거든요. 그럼 제가 스타바치 아이콘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키프레임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졌죠?
X축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키프레임이랑 비교하면은 살짝 오른쪽으로 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점에 만든 키프레임의 수치랑 두 번째 지점에 만든 키프레임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키프레임이고요. 키프레임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원리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동일한 수치로 또 키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프레임 복사를 또 하실 수가 있는데 컨트롤 C를 누르고요. 컨트롤 V는 아니에요. 에펙이랑 착각했네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add 키프레임이랑 remove 키프레임이 가능하신데 동일한 값으로 키프레임 만드실 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동일한 수치에 대한 키프레임이 두 개 생성이 돼요. 한번 보면은 이게 똑같죠?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키프레임 만들었기 때문에 네 번째 키프레임을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는 이동이 들어가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는 유지가 되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는 이동이 들어가는 그런 키프레임이거든요. 이거를 프레미어에서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각각의 프레임별로 동작별로 이렇게 점층적으로 모션을 만들어내요. 재생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죠?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동을 시키시는데 어, 중간에 뭐 예를 들어 텍스트가 읽히는 구간이라든지 잠깐 정지해야 되는 구간이 있으면은 꼭 이렇게 동일한 키프레임을 두 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그냥 이동이 들어가거든요. 네. 속도는 다르지만 계속 이동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꼭 유지 구간이 필요하다면은 유지 구간은 키프레임 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포지션이고요. 네, 가장 기본적인 그런 키프레임의 옵션 중 하나가 포지션이에요. 뭐 스케일 값은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크기에 대한 값이고요. 키우시면은 당연히 커지고 100이 기본 상태예요. 예, 이 100보다 큰 수치를 입력을 하시면요, 커지고요. 100보다 작은 수치를 입력을 하시면 작아져요. 그래서 100이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니폼 스케일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버티컬 스케일은 수직의 스케일이고요. 호리젠탈 스케일은 수평의 스케일이에요. 버티컬은 이렇게 세로에 대한 스케일 값이고요. 허리젠탈은 가로에 대한 스케일 값이에요. 유니폼 스케일은 가로, 세로 종횡비를 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스케일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늘리시면은 가로, 세로가 동일한 수치로 동시에 커져요. 그렇지만 이 유니폼 스케일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가로, 세로 종횡비 없이 세로만 늘리거나 가로만 늘리는 게 가능해져요.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도록 할 텐데, 예, 그 유니폼 스케일 킨 상태에서 만들게요. 처음에 키프레임 만드실 때 토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스타바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또 키프레임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다른 수치의 두 개의 키프레임을 만드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디케이터 위치, 그러니까 시간을 항상 다른 곳에 놓고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동일한 인디케이터 위치에서 아무리 이제 수정을 하셔도 하나의 키프레임밖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키프레임 만드셨으면은 이제 타임 코드나 이제 시간을 다른 곳으로 조정을 하셔서 타임 코드로 이동하실 수 있다고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스케일 값을 200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또 제가 두 번째 키프레임에다가 다른 수치, 첫 번째 키프레임에다 다른 수치를 입력을 했죠.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요. 수치를 이제 점층적으로 반영한 애니메이션을 넣어줘요. 퍼지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동그라미라서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색깔을 좀 바꾸고 해보도록 할게요. 네. 로테이션은 말 그대로 회전이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회전에 대한 그런 변경값을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드래그를 좀 해서 이제 도수죠. 도수를 다르게 하시면요. 얘가 회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화면 보시면 아까 0이었는데 제가 계속 드래그 하니까 2 곱하기 285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285도까지 0도에서 285도까지 조정이 들어가는 건데요. 두 바퀴 돌은 285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수치상으로 그냥 285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수치상으로 285를 입력을 하면 이 285랑 2 곱하기 285랑 보여지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 홀드 키 프레임, 그러니까 멈춰진 상태로 움직이는 거면 이제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얘랑 얘는 엄연히 다른 수치이기 때문에 키 프레임으로 만드시면 이렇게 키 프레임으로 만드시면 이렇게 점층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 계속 돌아가죠. 이제 두 바퀴 돈 285니까 계속 회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280호가 있고 두 바퀴 돈 280호가 있고 단편적으로 보면 똑같지만 네, 키프레임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다른 수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퍼시티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텐데 불투명도예요. 100에 가까울수록 진하고 0에 가까울수록 어둡다. 그리고 0은 이제 아예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단어가 앵커 포인트일 텐데 앵커 포인트는 기준점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에 없는 용어인데요. 그 모션을 줄 때 앵커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션이 좀 다르게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얘가 원의 정중앙에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로테이션도 들어가는데요. 네, 그런 상태죠. 근데 제가 얘를 만약에 그 스케일 값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운데 기점으로 좌우로 이렇게 퍼지죠? 네, 좌우로 퍼지는데요. 앵커 포인트를 이 원에 잠시만요. 네, 다른 곳으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화면상에서도 바꿀 수 있거든요. 네, 원의 하단 부분으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밑에를 기반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션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원의 정중앙에 기준점이 있으면은 얘가 좌우 사방으로 확산이 되겠지만 원의 하단부에 기준점이 있으면 이 기준점 기반으로 움직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커져요. 이 앵커 포인트가 또 다른 위치, 뭐 오른쪽에 있다고 조정했을 때 오른쪽 기반으로 커져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저희가 다르게 또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로테이션에서도 달라지는데 로테이션이 정중앙에 돌아갈 때는 그 원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잖아요. 근데 원의 이렇게 오른쪽 부분을 잡고 회전축으로 그러니까 고정돼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한데 돌리시면은 이렇게 회전에서도 다른 움직임이 들어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그 포지션이랑 스케일이랑 로테이션이랑 네, 오퍼시티에 키프레임을 그냥 각각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쉐입의 어피어런스는 더보기를 꺼주시고요. 쉐입의 하단부에서 여기 있죠? 이펙트 컨트롤 항상 켜주시고 여기 켜져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포지션에 1초 간격으로 만들게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타임코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네, 0초에 일단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죠? 0초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1초
1초로 가셔서 X축만 이렇게 조정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움직임 하나 만드시고 이 포지션 움직임 끝난 곳에서 스케일 값의 키프레임 만드시고요. 2초로 이동할게요. 2초. 타임코드로 해주세요. 안 그러면 꼬여서. 네. 클릭을 안 하시면 여기 아무것도 안 떠요. 스케일 값 키워주시고요. 네. 그리고 로테이션에 또 키프레임 만드시고 3초로 가셔서 네, 그 3초 여기서 이동하면 이쪽에도 반영이 돼요. 네,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는데 네, 회전해주시고 오퍼시티에 또 만드시고 4초로 가셔서 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데요. 근데 어피어런스에서 그라디언트 넣은 상태로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쉬는 시간이 참 애매한데 네. 음, 1시 50분에 쉴까요? 2시에 쉴까요? 네, 2시에 쉴게요. 네, 지금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 이렇게 각각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위치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X, Y 중에서 X만 조정해 주시면 되고 그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0으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그냥 돌려주시면 되고요. 오퍼시티는 100에서 0. 네. 로테이션이랑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을 때 위치값이 다를 거라서 그냥 살짝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네. 일단 저희가 배치를 하나 만들고 갈게요. 시프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하시고 여기서 네. 네. 정말 뽑으시고 여기서 테이프에서 만들어 볼게요. 1초 간격 테이프가 있는 주세요. 안 그러면 여기까지니까 여기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히어로스 일단 뽑으시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실 텐데 아마 0초에서 하나 만드시고 그걸로 만드시면 되긴 하는데 되게 잘하세요.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잘하고 계시네요. 네, 잘하고 있는 거? 일단 시도를 하는 게 금방이 나는 것 같아서 포지션 먼저 네, 지금 하나 만들고 X와의 X만 이거 진짜 네? 10초 단위 아니면 1초 단위 내가 10회를 한데 이게 비슷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의 1초인데 너무 아 이거 하고 안 되니까 원해서 하나 먼저 만드시고 여기다가 입력하고
100에서 200이네. 죄송합니다. 100에서 200. 어쩐지. 100에서 200이. 이해하시겠나? 알아서 잘 하시는 분인지 모르네. 100에서 200. 이거 헷갈리니까 순간으로 하는데 바로 움직이게 할수 있고 그리고 일단 이게 여기서 사시는 거랑 리포팅이 다 다른데 이거는 이제 벡터 배치 전체에 대한 그런 건데 리퍼시티가 없어가지고 이거 현재 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다음 여기다가 다시 할게요. 거기에 리퍼시티가 없어가지고 리퍼시티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기 4개에서 200까지는 주고 그러면 그 키프레임 선택하실 때 혹시라도 이제 키프레임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면 시프트를 누르시고 이동을 하시면 되거든요. 잠깐 화면 보시면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키프레임에다가 딱 맞춰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시프트를 누르시면 자석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시프트 누르시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잘 해볼래요. 전 다른 분들 하고 있어서 천천히 할게요. 이거요? 그 스킬에 대한 프레임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내부 있었던 것 같은데, 로테이션에 대한 로테이션은 중간중간에 왔는데, 빼고 계시네요. 이 킥플레이는 운치를 부르려면 카테고리별로 준비했거든요. 아까는 하나씩 있는 앱이 있어가지고 움직임이 없었는데 다시까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여기 하나씩 있잖아요. 움직임이 아직 칼리트 한다는 이거 사실상 스케일 값을 조정하시면요. 따로 생성 안 해도 그냥 수치가 얘랑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생성이 들어왔는데 이거 1초 단위로 할 거면 정확한 위치를 해야 되니까 Shift 누르시고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가 순차적으로 할 거라 여기 제일 문제는 사실 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만 있으면 문제는 없어서 두 개 이상 만들어주셔야지 얘가 혼자는 좋아요. PPT로 놓치고 그 앵커 포인트에만 하지 않을게요. 인포시티를 100에서 0으로 한번 네, 하나 잘 넣어주고 초, 1초 이용하면서 뒤로 넣어주세요. 뒤로 거기다가 0 같이 하시면 엔터 치시면 이제 이 스타트를 대에서 연결이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동되는
연계가 있나죠? 잘하셨고요. 네. 재생 한번 할까요? 네, 잘하셨는데, 모텐션이, 들어가 보는구나. 잘하셨어요. 네. 음, 보충기만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 0에서 1나 1에서 0으로 그래서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아닌 위치입니다. 앞에다가 하나 이렇게 바뀌어요. 너무 가볍게 쓰는데 사실은 이건 두 개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기다리면 움직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럼 10분 쉬고 할게요.
잘 되시나요? 취업 희망하시면 포트폴리오도 만드시나요? 네. 근데 저는 그 3D 모션 그래픽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상을 꼭 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쵸. 그럼 약간 에펙이랑 3D 쪽으로 하셔야겠네요. C4D. 시작하셨어요? 아니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음 달부터? 듣고 다음에 넷팩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근데 아마 에펙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3D 모션까지 하시는 거면, 일단 3D 다음 달에 한번 들어보고 네. 요즘은 하고 음, 그러시구나. C4, 포트폴리오로 하시나요? 포트폴리오. 대학교 뭐죠? 음, 어, 우리 학원이 아마 폭발반이 따로 있는, 안 오시지?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뭐 필요해요? 포트폴리오요? 아, 근데 약간 이제 단과 과정에서는 포폴이 조금 어렵고, 포폴 반으로 가야 이제 봐줄 만한, 왜냐면 이게 한두 달은 약간 기능 설명하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반에서 저희 C4D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만들고 있거든요. 엄청 귀여운 친구들, 막 이런, 네. 제가 종일반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가위도 만들고. 그래서, 포폴은 사실 한두 달로는 좀 힘들고, 또 선생님이 붙으면 좋긴 한데, 또, 그러려면 포폴반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저희 학원에 포폴반이 있는지 모르겠네. 네. 우리 그 나날이 이제 막 발전하고 막 이런 것도 제가 에펙도 해가지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뭐 등등등등 하고 있는데 또 있지?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이거 하면은 이 친구들이 다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유출이 되고 있어. 블로그에 다 올려놓더라고요. 막 캡처해가지고 참. 네. 이제 저희 그 키프레임 관련해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 트랜스폼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했죠. 근데 얘는 뭔가 그 가속이랑 감속이라는 게 없어요. 가속은 말 그대로 속력이 붙는 걸 의미하고요. 감속은 속력이 느려지는 걸 의미하는데 네, 그래서 이 가속이랑 감속을 조금 더 넣으면은 이펙트나 모션 그래픽이 좀 생동감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면 예, 네모를 가장 만만한 네모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저희가 쉐입에서 조정했었죠? 이 벡터 모션이 있고 쉐입이 있고 모션에 대한 포지션 값이 다 다른데요.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지금은 저희가 쉐입에 있는 애들로 데려다가 트랜스폼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지션에 대한 키프레임을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바치 아이콘 하나 클릭해서 누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키프레임은 그냥 이렇게 수치만 다르게 해도 저절로 생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인디케이터 상, 그 타임라인 상에서도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0초랑 1초 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수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점층적으로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걸 저희가 오늘 배웠죠. 근데 물체가 움직일 때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걸 정속도라고 하는데요. 정속. 속도가 통일이 됐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움직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속, 감속을 한번 효과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우클릭을 하시면요.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에 ED in이 있고 ED out이 있어요. 제가 계속 가속, 감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ED in이 감속이고 ED out이 가속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가속을 해주시면 좋고요. 끝나는 지점에서 감속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거를 네임으로 해보면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 가속, 그리고 끝나는 지점에 감속을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템퍼럴 인터폴레이션에 easy out 두 번째 그 프레임 끝나는 지점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easy in을 클릭하고요. I랑 O를 지정하시면은 우리가 그 렌더링 되는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었죠? 지정하고 이렇게 재생을 해볼게요. 네. 수치상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시작할 때 가속이 점차적으로 들어갔고요. 끝나는 지점에서 감속이 들어갔어요. 네. 가속, 감속. 네,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은 좀 더 생동감이 넘쳐지는데요.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easy out은 시작하는 프레임. 이거는 끝나는 프레임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상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포지션에 더보기 화살표 있죠? 클릭하시면 벨로시티가 속력이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떠요. 그래서 속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속력이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높아졌다가 가속도가 낮아지면서 속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가속, 감속, 가속, 감속. 네, 이거를 중간에 또 바꾸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리니어로 바꾸시면은 원래의 키프레임으로 돌아가고요. 네. 이게 일반 키프레임이었죠? 일반 키프레임의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속력이 똑같죠? 네, 속력이 초당 963으로 똑같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똑같을 때, 네, 시작할 때랑 끝날 때가 똑같고, 또 다시 네, 가속, 감속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 그래프가 점차, 처음엔 0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점차 빨라지고요. 점차 느려져요. 여러분들이 입력을 이거를 일단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포지션에 대한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시고요. 네, 너무 빨리 나가면 헷갈리니까 천천히 나갈게요. 첫 번째 키프레임은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템퍼럴 인터폴레이션에서 easy out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왠지 이지, 인이 시작할 때 입력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근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끝나는 키프레임, 그두 번째 키프레임에 입력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 키프레임엔 easy out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키프레임 잡으시고 두 번째 키프레임에 뭐 입력해야 된다고 했죠? easy in 입력해야 된다고 했죠? 네.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이렇게. 여기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 수 있어요. 네. 1초 단위로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초 단위로. 0초, 1초, 0초, 1초. 네. 네. 가속 반복 한번 포지션으로 만든 겁니다. 새로 만들게요. 헷갈리니까 새로 만들고 지금 키프레임을 거의 나눠서 네, 최고 여기서 메뉴 만드시고요. 네. 여기 이제 인풋을 하세요. 0초랑 1초. 0초랑 1초. 타이머로 익숙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에펙은 중괄단 얘기로 주는 거니까 당연히 진짜 해야 되시겠다. 저는 다른 분들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평일에 들으면 너무 진짜요? 진짜 너무 빨리 나와서 진짜 너무 빨리 나와요. 근데 책을 두꺼운 게 기다려서 한 달이에요. 이게 진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정말요? 하루에 막한 두세 개 과제를 막 하니까 예제 두세 개 예제요? 네. 너무 빨라가지고 순서를 까먹어요 지금. 아 진짜요? 네. 주말밤에 에펙은 제가 하긴 하는데 9시 나빠가지고. 에펙 하기는 주말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말에 왔는데 9시 사람들이 무서워. 아니, 어렵던데요. 어, 실장은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또 제가 딱 시간을 잘하시는데, 3시간 동안 적응하시는 저는 근데, 저 회사 갔다가, 그러니까 회사 갔다가 자기 코멘트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늦게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중에 수업을 어떻게 들으시지? 근데 주중에 9시에서 6시까지 중일반을 하는데 그래서 7시에서 10시까지 저녁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활동을 공부를 하는 좀잘 되시나요? 네. 그럼 주말에 그거 하시지 않으세요? 아 정말요? 잘 볼까요? 음식이나 뭔가 이렇게 후불도 되게 멀리 있는 잘 하셨고요. 음, 있나요? 지금 타이포가 안 보이시거든요. 음, 잘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 마우스 클릭가 있어요. 인덱스 아웃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하시고 인지 문제는 렉서가 수치고 처음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플랫폼까지 깨끗해요. 잘 보시면 잘했어요. 네. 여러분 그래프로 활성화하셨죠? 근데 지금 가속 감속을 키프레임을 입력을 한 상태이긴 한데 그래프를 조정해서 가속 감속을 좀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핸들러가 있거든요. 예, 좌우에 하나씩 있죠? 얘를 가운데로 늘리시면요. 가운데로 한번 늘려봐요. 예, 그러니까 직선이 길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뒤에 있는 애도 직선으로 이렇게 늘려보세요. 예, 늘리시면은 가운데로 조금 더 솟아있는 그런 그래프가 완성이 되죠. 다시 한번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가속 감소 효과가 들어가면서 좀 더 약간 생존감을 못 치는 느낌?
만드시거든요. 네, 진행 한번, 네, 잘 하셨고요. 네, 잘 하셨고, 네. 이게 좀 포기만해서 좀 조정하기 힘들죠? 잠깐만요. 네, 이게 움직임이 좀 좁으면은, 네, 그래프가 너무 낮아가지고, 해주실 때,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포지션 조정하실 때 가속이랑 감속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래프까지 같이 조정을 해주시는 게 더 보기가 좋습니다. 네. 스케일 값에도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 일단 이 눈 아이콘 끄고 이 트랙 비활성화 해주시고요.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레스프 툴로 그릴게요. 네, Shift 누르시면 정원 만들어지죠? 여러분 그 화면 보고 그냥 같이 하도록 할게요. 벡터 모션은 이제 전체의 그 벡터 개체에 대한 값이거든요. 네, 앵커 포인트가 화면상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네, 이 벡터 모션의 앵커 포인트 화면 정중앙에 있죠? 그 포지션에 대한 앵커 포인트도 화면 정중앙에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스케일 값을 키우게 되면요. 그게 뭐, 원이 그 레이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화면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면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비디오도 마찬가지예요. 화면 정중앙, 레이어 정중앙이 아니라 화면 정중앙에 앵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 값 키우시면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네, 근데 쉐입의 그 앵커 포인트는 레이어 하나하나에 정중앙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예, 원의 중점으로 이제 앵커 포인트가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쉐입에 있는 이 앵커 포인트를 기반으로 여기에다가 스케일 값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일 값의 키프레임 역시 시작할 때는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 생성이 들어갔고요. 1초로 이동해서 네, 이동하셔가지고 이번에 200을 입력을 해볼게요. 스케일 값도 마찬가지로 가속, 감속을 넣을 수 있어요. 아까랑 똑같이 할 건데요.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이지 아웃,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이지 인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또 하위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속력에 대한 그래프가 있고 그 값에 대한 그래프가 있거든요. 네. 속력에 대한 그래프랑 값에 대한 그래프, 우리 벨로시티를 또 조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늘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가운데가 이제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봅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화면 한번 볼게요. 스케일에 네, 얘도 가속 감속이 들어가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스케일 값에 대한 가속 감속. 이번에는 가속 감속 넣고 그래프도 바로 조정했어요.
네, 다 하셨으면 저희가 한번 연속적인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 화면에 여기 그 미리 보기 창 보시면요. 버튼 에디터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콘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이프 마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기능 가져올 수 없고요.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끌어와 주셔야지 이 기능을 쓸 수 있어요. 드래그 하셔서 이 하단에다 끌어와 주시고요. 예, 클릭한 채로 마우스 안 떼고 그냥 여기다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놔주세요. 그러면 얘가 여기 이렇게 위치가 하게 되거든요. 클릭하시면 가이드라인이 화면상에 떠요. 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누르시면 드래그 하시면요. 제가 이 원을 이제 화면상에도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정중앙에 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시고 원을 이렇게 정중앙에 배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배치를 했죠? 그리고 이 원을요, 어, 크기를 1000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00에서 1000. 재생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가속감소 그래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하나만 만들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연속적인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0프레임 단위로 만들 건데 10프레임으로 이동을 하셔서요. 15프레임 단위로 만들게요. 15프레임. 15프레임 단위로 이동하시는 것은 타임코드에다가 15를 더하시면 되고 15 두 번 더하면 1초죠? 왜냐면 1초에 지금 30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15프레임으로 이동하시고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얘를 데려올게요. 커피, 페스트 해주시고요. 페스트 하면 키프레임이 똑같이 있죠? 이것도 이름 바꾸도록 할게요. 헷갈리니까 1, 첫 번째 거 이름 바꿔서 2, 네, 15프레임으로 이동하셔서 키프레임을 이렇게 위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키프레임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쉐입 하단 들어가서 네, 어피어런스 켜주셔야 돼요. 어피어런스 주황색. 네, 키프레임이 이제 시작 순서 크게 보면 약간 이런 형태거든요. 얘에 대한 트랜스폼, 얘에 대한 트랜스폼.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너무 짧네요. 네, 연속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네, 두 개는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한 5개까지 좀 만들어서 색깔 바꿀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계세요.
프레임은 그냥 드래그 하셔서 옮기시면 돼요. 드래그. 타임 코드 조정하실 때는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시고요. 지금 하는 거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가서 도와드릴게요. 색깔도 바꾸고. 쉐입을 복사해가지고 처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붙여넣기 했을 때 키프레임이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키프레임만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가운데를 여러분 일단 가운데를 맞춰 주셔야 돼서 가이드라인을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활성화 해주시고 아니, 정확하게 처음 만드는 정말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드레이드 하셔서 일단 키우실 상태로 하시고 있고요. 해가 있으신데 얘는 해를 진행해서 그 포지션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스킬감만 등록하시면 돼요. 쉬고 있어가지고. 이게 켜봤는데 기존에 제가 쓰였는데 그거를 보면 내가 좀 가운데에서 일단 스트링이 있어요. 스트링에 있어요. 여기에서 처음 하는 혼자 다섯 가지 정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위치를 15프레임 단위로 고정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잠깐만요. 헷갈리니까, 이거는 지정, 뭐, 여기 써있으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위에서 배출되는 형태로 가지고, 얘를 그 다음에 기능하고 했는데 파이썬을 너무 잘하고요. 얘두 번째랑 첫 번째 거랑 얘기했는데 색깔 비슷한 건데 색깔을 그냥 다다르는 거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저희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 터지잖아요. 그럼 쟤를 기반으로 한 다섯 방식을 넣어주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하셔서 15프레임 정도 좀, 이걸 펴다가 색깔은 다 달아요. 음, 살짝 겹쳐져서 나와야 되긴 하는데 앞에 노란색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죠. 예. 얘는 끝나고 나서 되긴 하는데 15프레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15프레임 단위로 얘도 해주고 이 키프레임 위치만 지금 조정을 색깔을 주시고 이렇게요. 이렇게 알 것 같으신가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 노란색이 얘고요. 주황색이 얘인데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있는데 다른 앱도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하려고 키프레임의 셀 값의 위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 색상을 같이 보시면 빨간색,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하나씩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 차단을 줬습니다. 빨간색까지 고 나머지 하나만 더 만드는 건데 키프레임의 위치를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커지는 그냥 커지는 모션이잖아요. 이거 위에 이제 또 하나 커지는 모션의 레이어가 있고 또 하나 커지는 레이어의 레이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더 좁히다 보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네, 화가 만들어지는 만드신 거 네, 이렇게 만드셨죠? 더 이상 레이어를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얘를 복사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여러 개를 복사를 하시고요. 세 개나 하세요. 테스트 하시고 여기서 색깔을 다 다른 색으로 넣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맨 위에 있는 빛이가 주황색 빛이에요. 주황색 편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시간에 이걸 차단을 좀 둬서 하나 나온 다음에 네, 하나가 이제 작아졌다가 커지는 모션인데 이걸 한 15프레임 정도로 차단을 두면 15프레임 뒤에 다른 색깔 하나가 또 커지면서 15프레임 뒤에 다른 색상이 또 빠지면서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프레임은 그 시작하는 지점을 다른 지점이니까 연속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얘의 시작 지점을 발견하고 얘도 같으니까 얘의 시작 지점을 이렇게 연색이 너무 커지고 파란색 커지고 주황색이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달라지니까 프레임이 정확하게는 시작하는 시간만 시작하는 시간. 네, 움직임은 똑같은데 시작하는 시간이 다르게 하면은 확대, 확대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각 차분을 다른데
있어요. 제가 시간차를 잡는 거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하셔야겠는데 순차적으로 하시려면 그냥 위치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시간차는 줄었거든요. 근데 이거 첫 번째 거 끝나고 좀 텀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그리고 순서가 맨 위에 거가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최상단에 있으면 나머지 애들 가리거든요. 얘는 해커가 그러면 얘들아 포장이 붙이는데 위에서 이렇게 포지고 스펠 값이 100에서 100으로 조정해주세요. 왜냐면 초록색이 맨 상단에 있는 수인데 안 보여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초록색 커진 애들이 맨 위에 있으면 커진 상태로 아래에 있는 애들 안 보이기 때문에 스코어를 너무 스코어 자체는 키프레이크만 보고 이렇게 구성하거든요. 나중에 나오는 애가 위로 오면 이어지는 거 보시나요? 그래야지 맨 나중에 나오는 애가 커졌을 때 어떤 느낌이죠? 지금 얘네가 이미 커지는 상태로 있어서 얘도 좀 얘도 좀 큰 상태로 있거든요. 커져있는 커버있는 상태야. 굉장히 좋다. 보이죠? 이렇게? 맨 마지막에 퍼지는 애가 맨 위에 있어요. 안 그러면 가려져서 잘 드시나요? 네. 뭐요? 네. 잘 하신 것 같은데? 잘 하셨어요. 네, 잘 하셨고. 두 번째가 유난히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연속 움직임 만드는 거라 잘 되시나요? 안 되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뭐가 안 되나? 잘 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중간에 색깔이 안 바뀌어가지고 티가 안 나는 색깔을 죠 준호님? 어, 준호님 우리반 친구가? 출석을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거꾸로. 네,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출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후에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김형진님, 네. 선유원님, 손민경님, 정우님은 1월만 나오시고, 이정원님은 한 번도 안 나오셨고, 장세현님, 정종민님도 한 번도 안 나오셨고, 홍채원님, 네. 그래도 여러분 비도 오는데, 네, 많이 나오셨어요. 어,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잘 안 돼도 내일 하면 되니까요. 네. 오늘 처음 키프레임 하는 날인데 제가 욕심을 내서 이렇게 연속적인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봤는데
이게 에픽보다 약간 키프레임 움직이기가 프리미어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에펙이 난이도는 더 있는데 약간 키프레임 조정할 때는 에펙이 좀 어렵거든요. 레이어 순서 조정할 때도 제가 볼 때는 프리미어가 더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뵙도록 할게요. 연습 좀 하다 가셔도 되고요. 예, 혹시 바쁜 일 있으시면은 이제 먼저 나가셔도 되고 50분에 나가셔도 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 하루하루 진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뵙겠습니다.